문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뭐냐라고 해보니까 문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죠. 문장 만드는 방법이 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문장은 뭔데? 라고 해보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문장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해야 돼. 그러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주어죠. 그죠? 동사의 왼쪽에는 이렇게 주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반복적으로 나올 이야기가 사실 이거죠.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장 형식 이런 거 배울 때도 나왔었는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라는 구조는 깨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다 뭘 쓸 거냐, 또는 몇 개를 쓸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일 뿐, 뭐 기본 논리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었죠. 어떤 얘기 했었냐면 동사가 되게 중요하다. 결국 이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보니까 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세 가지더라. 어떻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 그 자체는 세 가지. 어떻게? 단수, 복수. 동사 뒤에 s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또 이 동사를 보면 시제를 알 수 있죠. 시제.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맞아요. 동사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태, 수시제 태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뭐 수시제 태 나오는구나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나중에 보면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냥 문장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문장이 있는 상태에서 틀린 문장을 골라봐. 혹은 틀린 문장을 찾아서 고쳐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동사라면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그럼 얘가 수가 맞나? 단수인지 복수인지? 동사는 시제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리고 태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먹으셔라 나중에. 잠깐만. 그럼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동사가 수를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동사의 수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굴 찾아야 돼요? 동사의 수를 누가 결정해? 주어 결정하죠. 그래서 결국엔 주어를 찾으란 얘기예요. 주어를 찾아내면 동사를 단수형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복수형으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시제라는 거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바로 그게 되는 거죠. 시제를 봤을 때 시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시제의 종류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죠? 아닌데 지난 시간에 배우기로는 내가 12가지라고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줬죠. 3 곱하기 4다. 기억나요? 3 곱하기 4다. 그죠? 그런데 3 곱하기 4에서 그 3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 종류, 기준점 3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였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4라고 하는 것이 시제의 종류인데, 기본,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이렇게 됐었잖아. 근데 내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그럼 결국에 4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는데, 그냥 진행 시제를 덧붙여주는 거다.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을 기본 시제에 덧붙이면 진행 시제가 되고요. 완료 시제에다가 진행을 덧붙여주면 완료 진행 시제가 되는 거다. 그럼 그 진행 시제는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추가되는 거니까. 그럼 딱 2가지로만 봐도 괜찮다. 어떤 거? 기본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 이렇게 2개로만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잠깐 마지막으로 기본 시제가 무슨 개념이라고 했죠? 기본 시제는 그렇죠? 기본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하는 거잖아. 그 기본 시제라는 것은 뭐다? 점이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완료 시제는 뭐다? 선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점이냐 선이냐를 따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점이야 라고 하면 얘는 기본 시제를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얘는 선이네 라고 하면 얘는 완료 시제라는 형태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결과적으로 마지막이야. 기본 시제인지 완료 시제인지는 어떻게 결정해요? 기본인지 완료인지? 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in, on, at 이렇게 나오면 점이죠.
그러니까 since라든지 for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선이 되는 거죠. 됐어요? 시제는 이렇게만 구분해 주면 된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바로 태. 이 태라는 녀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죠. 결국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들에서 쭉 흐름을 가져가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영어에서 태라는 거 있잖아. 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voice라고 불러요. voice. 좀 특이하죠? 태라고 하는 게 voice래요. voice가 뭐야 원래는? 목소리라는 뜻이잖아. 목소리. 근데 왜 목소리라고 할까? 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왜 목소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왜 태라는 태가 뭐야? 왜 태라는 단어를 쓸까?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같이.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 있다.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내가 칠판을 쳤다. 이것도 사건이죠. 그럼 너희가 지금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사건이라고요. 맞아요? 그럼 모든 사건은 하나의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 밖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것도 사건이에요. 그죠? 세상 오만 것들이 다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긴 뭐가 있겠다? 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동사를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의 내용을 누구의 목소리로 말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 즉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말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사건의 대상의 입장에서 말을 할 거냐, 누구의 목소리냐라는 거야. 좀 안녕. 지각하면 안 된단다. 자, 그래서 행위자의 목소리냐, 대상물의 목소리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부터 알려주면 행위자의 목소리로 말하면 동사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 우린 이런 것을 능동태라고 불러요. 이걸 능동태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대상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 태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 그래서 태예요. 오케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바뀌죠. 그리고 우린 이것을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수동태라고 불러요. 자, 결론. 다시. 한 사건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말할 거냐, 행위자의 목소리로 말할 거냐, 아니면 대상물의 목소리로 말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능동태가 되기도 하고요, 수동태가 되기도 하는데, 동사는 동사를 그냥 쓸 것이냐,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쓸 것이냐, 오케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런 게 능동태와 수동태인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런 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voice라고 한다 그랬죠? 태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능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능동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동태. 능동태와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active voice라고 불러요. active voice를 부르고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passive voice라고 합니다. active voice와 passive voic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됐죠? 근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될 거, 오늘 우리가 주로 공부할 내용은요. 여기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동태는 딱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수동태란 역지사지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역지사지가 뭐야? 역지사지 뭐예요? 그러죠, 맞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역지사지라는 것 자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역지사지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내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있어야 상대방, 그리고 우리는 이걸 대상이라고 하면 될까요? 대상이 있어야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나 혼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죠? 대상이 있어야 돼. 잠깐만. 영어에서는 이런 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에선 대상, 그렇지. 영어에선 대상을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럼 결론입니다. 수동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반드시 목적어라는 것이 존재해야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적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니까요. 맞아요. 그럼 잠깐만. 영어에서 목적어가 나오는 게 몇 형식 있죠? 목적어 나오는 게 3형식, 4형식, 그리고 5형식.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요. 공부하는 순서. 첫 번째, 3형식. 3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목적어가 있을 테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4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3번 5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타. 약간 특이한 녀석들도 있을 테니까 뭐 기타 수동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늘은 뭐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자,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3형식. 3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3형식 기본적으로 생김새는 주어, 다음에 동사, 그런 다음에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기본적인 3형식의 형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 동사는 진짜 동사잖아.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동사라면 동사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 동사는 반드시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동사는 반드시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인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아니라 대상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목적어를 앞으로 뽑아낸 거죠. 목적어를 앞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상물의 입장에서 말을 할 거니까 대상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내야 되죠. 목적어를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어를 앞에 쓰시고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면 되죠. 그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바뀌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 PP라고 하는 것은 과거분사 말하는 거죠. BPP를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행위자는 뒤에다가 by를 쓰고 나서 행위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동태의 모습이죠.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만 맞춰주시면 된다. 알겠죠?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너희가 뭘 알아야 돼요? 이 과거 분사형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있을 때 그 과거 분사형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건 우리 지난 시간에 시제를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었던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동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시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시제. 근데 이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었다고요. BPP로. 근데 이 과거 분사는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럼 시제 어떻게 해? 시제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시제는 누가? 비동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비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비동사에서 시제를 담당한다. 이거. 3형식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비동사에서 시제를 담당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내가 8문장을 써줄 거예요. 8개의 문장을 써줄 건데 그걸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직접. 오케이? 바꿔보세요. 8개의 문장을 쓸 겁니다. 문제도 쓰고 답도 쓰셔야 돼요. 문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해보죠. He loves me. 자,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어요. He loves me. 됐죠? 두 번째. She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문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He is reading the book. 자, 이렇게 문장이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료 시제도 있죠. 다음. 이렇게. 그리고
The news surprised me. 오케이? 마지막 8번째. 이렇게 8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8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주세요. 자, 문제는 다 쓰셨죠? 하나만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만 도와드릴게요. 1번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첫 번째가 가장 기본형이죠. 얘가 가장 기본형. 기본형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녀석.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녀석을 일단 앞으로 끌고 와야겠죠. 근데 얘가 목적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목적어야지만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 목적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명사가 있고 있다 쓸게요.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을 때 동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서로 같으면 뭐다? 보어다. 얘는 보어가 된다 그랬고요.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가 서로 같지 않으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나는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me가 앞으로 와야겠죠. 그럼 주격을 쓰는 거니까 I 나오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loves라는 형태를 썼는데 현재 시제인 거 아시겠죠? 현재 시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현더가. 그죠? 현재 시제가 유지되는 거니까 뭘 써야 된다? am. 그리고 love에 대한 과거 분사 사용은요. loved. 하고 나서 by him. 이건 거죠. 전치사 뒤니까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정답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힌트는 다시 한번 힌트는 비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담당한다. 2번의 제목. 2번의 제목은 조동사예요. 조동사. 이게 제목이에요. 우리가 조동사 파트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조동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조동사가 뭐죠? 동사를 도와주는 애죠. 그러면 여기 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을 때 누가 더 힘이 세다? 조동사가 힘이 더 세다. 그럼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대신 동사가 들고 있는 걸 뺏어가겠죠. 그게 뭐야? 시제야. 조동사는 동사의 시제를 뺏어가죠.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돼? 시제를 뺏겼으니 동사의 원형만 쓰겠죠. 동사의 원형이요. 그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목적어 앞으로 오겠죠. The problem. 그래서 the problem 앞에 씁시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The problem.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잘 봐봐. 지금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칠판을 쳤다. 내가 칠판을 쳤다. 그건 내 행위자 입장에서 말한 거죠. 이런 걸 능동태라고 해요. 그런데 대상물 칠판의 입장에서 보자면 칠판은 나에게 쳐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다시 나는 칠판을 쳤다. 칠판은 나한테 쳐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미가 바뀌잖아. 그냥 쳐졌다지 쳐졌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이해돼요? 의미가 함부로 추가가 되거나 의미가 함부로 빠지거나 하면 안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could라고 한 조동사는 정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could를 그냥 써야 돼요. could라는 형태를 그냥 쓰시고 현도가 could를 그냥 쓰시고 그런 다음에 BPP를 쓰면 되는 거잖아. BPP를. 그래서 조동사 뒤니까 그냥 could be solved예요. 조동사 BPP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쓰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by her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셔라.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형태는 어떤 것이다? 조동사 뒤에다가 조동사 BPP라는 형태. 조동사 뒤에다 동사의 원형을 썼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3번 해봅시다. 3번의 제목은 어떤 것이냐면 3번의 제목은 진행시제죠. 진행시제. 그럼 진행시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현도가. 이게 문제잖아. 진행시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죠?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비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담당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봐봐.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수동태를 만들 건데 이 비동사 부분에다가 뭐 하라고요? 시제를 집어넣으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라는 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 더하기 하는 거잖아. 그럼 비동사 그냥 내려오시고요. 비동사가 내려오다가 ing를 만났네? 그럼 뭐가 돼요? being이 되죠. 맞아요? pp는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pp라는 형태를 그냥 쓰시면 된다. 그래서 being pp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울 거예요?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행시에 배웠잖아요. 수동태는 BPP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더라.
맞아요. 그럼 가봅시다. 목적어 앞으로 오는 거니까 the book,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is being 한 다음에 read, is being read 한 다음에 by him 이라고 써주시면 되더라. 됐어요? 4번은 제목이 뭘까요? 4번의 제목은 완료 시제죠. 4번의 제목은 완료 시제. 이게 제목이에요. 완료 시제.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has finished라고 하는 완료 시제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것도 공식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똑같이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봐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 비동사.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태죠. 수동태인데 거기 비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담당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뭘 집어넣어라?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 완료 시제를 집어 넣으셔라. 그럼 뭐가 돼요? 이것도 더하기 하면 되는 거잖아. have는 그냥 내려오면 되고요. 비동사가 내려오다가 pp를 만났네? 뭐가 돼요? been. 과거 분사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been pp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The work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앞으로 오시면 되죠. The work 하고요. 그런 다음에 has been 다음에 finished 한 다음에 by her 이렇게 써주셔라. 이게 완료시의 수동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is being pp 또는 has been finished 이런 걸 외울 거냐? 외울 필요가 없다. 굳이 뭘 외워. 오케이? 그냥 공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정답이 뭐예요? 5번은 정답이 없죠. 5번은 정답이 없어요. 5번의 제목이 뭐냐? 5번의 제목은 자동사예요. 자동사죠, 자동사.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내가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수동태는 뭐다? 철저하게 목적어를 가지고 만든 거다. 목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여기서 became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닥터예요. 그 사람이 의사가 된 거니까. 그럼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는 서로 이꼴 관계, 같은 거다. 그럼 얘는 뭐다? 보어다. 수동태는 뭘로 만든다? 목적어로 만든다. 그럼 목적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건 거예요. 됐어요? 근데 왜 속임수를 쓰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꿔봐. 혹은 A doctor is become, was become by him 이렇게 써놓고 야 맞아 틀려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오케이? 실제로 물어볼 테니까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떤 개념이 중요하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목적어. 수동태는 철저하게 목적어를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되셨죠? 오케이? 다음으로 할게요. 6번입니다. 6번은 제목부터 적을게요. 6번은 제목이 군동사예요. 군동사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에요. 군동사가 뭡니까? 군동사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 지어 있다고요. 단어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 take, care, of 이 자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같이 가면 같이 앉잖아요. 덩어리 찧어서 가면 덩어리로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취급해라 이거예요. 그냥 한 단어처럼 취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럼 누가 앞으로 와야 돼요? 목적어가 앞으로 와야겠죠. The cat. 시제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took니까 과거시입니다. was. 그런 다음에 taken. 그러면서 care of. The cat was taken care of 한 다음에 뒤에다가 by her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거나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of 쓴 다음에 바로 by를 써도 됩니까? 네, 괜찮아요. 이때는 허용을 합니다. 원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치사 뒤에다가 반드시 목적어로 쓰는 것이 맞지만 이때에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수동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때는 허용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수거처럼 암기를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뭐뭇을 보다 look at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죠. 뭐뭇을 찾다 look for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7번으로 가죠. 7번 제목은 뭐냐면 이거예요. by 이외의 전치사. by 이외의 전치사. 이게 제목이에요. 재밌나?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뭐뭐로 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be pleased with
많이 안 외웠구나. be surprised at, 그죠? be well known for 이런 거 쓰죠.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방금 말했던 이건 알 텐데 어디에 흥미가 있다. be interested in 이렇게 쓰잖아. 근데 be interested in 이란 표현만 잘 생각해 봐. be interested. 비동사 플러스 pp죠. 근데 그 뒤에 뭘 썼어요? by가 아니라 in을 썼죠. 어디에 깜짝 놀라다. be surprised at을 쓴다고요. by가 아니라. 왜 그렇게 씁니까? 몇몇 가지 것들이 그런 게 있더라. 수동태를 쓴 다음에 뒤에다 by를 쓰는 게 정상이지만 가끔 가다 보면 by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애들이 정해져 있더라. 근데 우리가 이미 벌써 이거를 수거라는 이름으로 몇 번 외웠었어요. 그럼 외운 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surprise 같은 경우는 이 surprise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써요? I 과거니까 was surprised at the news.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요. 어디에 깜짝 놀랐다 이런 거죠. be surprised at 이렇게요. 어디에 깜짝 놀랐다. 됐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이제 수거처럼 보통 암기를 하죠. 오케이? 한 번에 정리해서 다 외우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저런 것들도 있구나.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게 될 테니까 잠시 후에 교재에서 정리를 할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봅시다. 8번입니다. 8번이 좀 어려워요. 8번 조금 어렵습니다. 8번 좀 어려운데 잘 들어봐. 요건 좀 어렵습니다. 요거 잘 들어두면 중3 올라가서 훌륭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8번의 제목은요. 목적어 절이에요. 목적어 절. 목적어 절.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로 나온다? 절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보다 명사다. 근데 명사만 들어간다? 아니다. 덩어리 지어도 된다. 그래서 명사 구가 나올 수 있고요. 명사 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럼 문장 잘 보세요. 여기서 they believe란 동사가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뒤에 보니까 loves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죠. 동사가 두 개죠.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해요. 어디 있어요? that 여기 있죠. 그러니까 that부터 어디까지? jane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누구 자리예요? 지금 believe라는 타동사. 이 타동사 뒤니까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다. 잠깐만 얘가 뭐라고요? 목적어라고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럼 얘는 몇 형식이야? 그냥 3형식인 거죠. 덩어리가 크긴 하지만. 됐어요? 이 자체가 목적어니까. 그럼 우리 수동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어를 앞으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뭘 빼요? That 자체가 튀어나오는 거죠. That Tom loves Jane. 탐이라는 애가 제인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시제는 유지돼야 되죠.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탐이 제인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셀 수 있어요? 탐이 제인을 한 5개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셀 수 없잖아. 셀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셀 수 없으면 단수 취급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is believed.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by them 이렇게 by them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영어는 어떻게 생긴 애들이 안 좋아요? 영어는 사실 이렇게 생긴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추파춥스 같은 체형이죠. 머리만 이렇게 큰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앞부분이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is believed. is believed 한 다음에 뒤에 쓰면 되죠. 앞에 싫으니까 뒤에다 쓰세요. That Tom이라는 애가 loves Jane 하고 나서 by them 이렇게 쓴 거라고요. 뒤에다 쓰면 되죠. 근데 우리 원칙이 깨지죠. 어떤 원칙이 깨져요? 동사가 나오면 동사의 왼쪽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가 있어야 된다. 이 원칙이 깨져버리잖아. 그럼 주어 자리가 비어있잖아. 어떡하죠? 채워요. 뭘로? 아무 의미가 없는 녀석으로. 아무 의미 없이 주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녀석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it이에요. 그런 걸 it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it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가짜 주어라 불러요. 그 뒤에 있는 that, Tom loves Jane을 뭐라고 불러요? 진주어라고 불러요. 진짜 주어. 됐어요? 이게 진주어 가주어 구문인 거죠. 됐어요?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문장으로 써도 괜찮아요. 문법상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보통은 이렇게 문장을 써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배우면 여기까지 하면 중2 때 딱 여기까지 배워요. 근데 우리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더 배울까요?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봐봐.
요 문장을 잘 봐보세요. 해석해 볼게. 탐이 제인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들에 의해서 믿어집니다라고 했어요. 해석 완벽하게 되죠. 여기서의 it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지웁시다. 의미도 없는데. 그럼 주어 자리에 또 비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비어있는 주어 자리를 채웁시다. 뭘로? 주어로. 주어 자리는 주어로 채우면 되잖아요. 주어 누구요?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주어로 요 빈자리를 채운 거예요. 그럼 탐이 앞으로 나오면 되죠. 탐이라는 애가 is believed. 잠깐만. 주어가 빠져나갔죠. 주어가 빠져나갔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접속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새로운 주어 동사를 쓸 때 필요했던 거니까 접속사를 지우세요. 잠깐만. 그러면 접속사도 사라지고 주어도 사라지니까 이 동사는 이제 진짜 동사야, 가짜 동사야? 이젠 가짜 동사죠. 접속사 뒤가 아니니까 가짜 동사죠. 그럼 진짜 동사와 가짜 동사의 차이가 뭐죠? 시제예요.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동사예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짜 동사예요.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여기 나오는 loves는 시제를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정사예요. 그게 부정사라고요. 그래서 뭘 쓰는 거야? to love라는 형태를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접속사가 있을 때는 시제를 가진 동사. 접사가 없으니까 가짜 동사. 시제를 갖지 않는 동사. 그게 투부정사라고요. 요거를 왜 미리 이야기했었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투부정사라는 건 이런 상황에 쓴다. 시제를 나타낼 수 없을 때 쓰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저 데이블 때 세개 문장으로만 바꿨어야 되나? 맞아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요. 근데 하얀색 부분은 잘 쓰지 않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주어 가주어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투부정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쓰는 거죠. 두 가지로. 됐어요? 오케이? 조금 어렵죠. 마지막 거는. 문장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와요. 노란색 문장을 쫙 주고 나서 알맞은 문장으로 바꾸세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서술형 같은 데서도 이런 문제 종종 내고요.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는 학교가 이 근처에 몇몇 학교 있어요. 여중 2개 있잖아요. 저 위쪽에 있는 2개. 그 학교에서 요거 많이 내고요. 여기에는 여기에서도 많이 내고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중3 돼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요 내용. 그러니까 이시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고 채우고 접사를 지우고 투부정사. 이 개념이 투부정사에서 또 나오게 돼요.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동태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어. 뭐니 해도 목적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목적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그 목적어를 앞에 쓰는 대신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BPP를 쓰게 되는데 비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질문이요.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3형식에 대한 수동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하는 순서는 3형식 수동태, 그런 다음에 4형식 수동태, 그리고 5형식 수동태인 거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볼 거냐면 두 번째로는 4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4형식이랑 요 4형식이라는 것과 5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자, 명사, 동사, 명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됐을 때 이 몇 형식이라고 그랬죠? 이 4형식이 될 수도 있고 5형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냐면 4형식 같은 경우에 명사, 요 명사가 서로 같지 않다. 서로 같지 않으니까 얘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된다. 라고 말했었고요. 이 뒤에 나오는 5형식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명사가 서로 같다. 이렇게 말했죠. 서로 같으니까 보충 설명이라서 얘는 목적어가 되고 얘는 목적 보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수동태다. 수동태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 명사가
목적어일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였죠. 목적어일 수도 있고 얘가 목적 보어일 수도 있다. 얘가 직접 목적어라면 수동태로 만들 수 있지만 목적 보어가 되는 요 형태에서는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모양 자체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사형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사형식은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라고요? 수동태라고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목적어를 앞에다 써야 되는 거라고요. 잠깐만. 목적어를 앞에 써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2개잖아. 그럼 수동태가 몇 개? 2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형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형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얘는 뭐다? 목적어가 2개다. 목적어가 2개란 얘기는 무슨 뜻이야? 얘는 수동태도 2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되겠네요. 간접 목적어를 앞에다 쓰시면 되죠. 간접 목적어 앞에다 쓰시고 그런 다음에 목적어 앞으로 왔으니까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잖아.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쓰시고 물론 여기서의 비동사가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직접 목적어는 그냥 남아있고요. 뒤에다가 by, 주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냐면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쓰는 거죠. 맞아요. 직접 목적어 쓰고 나서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쓰고 나서요. 그런 다음에 간접 목적어 쓰고 그런 다음에 by 주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됐죠? 오케이? 야, 근데 있잖아.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형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다. 서로 바꾸면 표시를 해주자. 뭘로? 전치사로. 그때 전치사의 종류가 3가지. 뭐? of, for, to. of, ask, by, make, get, cook, for, 나머지 to. 이렇게 썼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다? 여기다가 전치사 이렇게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네. 그럼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네. 그럼 간접 목적어 여기 있네. 즉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다? 여기다가 전치사라는 것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 써도 괜찮지만 보통은 써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식만 써놓고 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He gave Tom the book. 그 사람이 탐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굴 이용해서 먼저 할까요? 간접 목적을 이용해서 먼저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탐이란 녀석에 대해서 탐이란 애가 앞으로 오고요. 시제는 유지가 된다 그랬죠. 시제 유지가 되는 거니까 was given 이런 형태를 쓰시고요. 남아있는 book은 어떻게 할까요? 이 남아있는 book은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given the book 한 다음에 by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그지 재민아? 딴 생각 그만하시고요. 그지? 아 그래? 까먹었어 이름. 딴짓 그만하고 멍 때리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직접 목적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겠죠? The book 앞으로 오죠. The book 한 다음에 동사의 형태 바꾸죠. was given 이라고 써주시고요. me라는 형태를 그냥 써도 괜찮겠지만 뭘 써도 된다? given은 그 목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써라? to. 그래서 to me to Tom이겠군요. to Tom 미안. to Tom 그런 다음에 by him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사형식의 수동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수동태가 2개다. 2개의 수동태가 나온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좀 간단한 것 같네.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지 말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한 문장만 더 해볼게요. 아까는 그 사람이 탐한테 책을 주었잖아. 조금만 바꿔볼게요. she, 그녀가 탐이라는 애한테 책을 준 게 아니라 책을 사줬어요. Tom, the book. 그 책을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됐죠? 만들어 볼까요? 요번엔 누굴 이용할 거냐면 얘를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더 북을 먼저 만들어 볼까? 그럼 더 북 앞으로 오시고요. 더 북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was bought. 구매되어졌습니다. 아, 그렇죠. for 쓰면 되겠죠. by니까 for Tom 한 다음에 by her. 문장 보니까 그 책은요. 그녀에 의해서 탐을 위해 구매되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탐을 이용해서도 우리 하나 해볼까요? Tom was bought.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탐은 구매되어진 거예요? 얘는 노예야? 이상하잖아. 그죠? 이게 좀 이상해지잖아. 실제 이런 문장을 쓴다 안 쓴다? 이런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문장이라는 것을 만들 때요. 물론 문법이 대단히 중요해요. 문법에 맞춰서 문장을 써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무조건 문법만 맞는다고 문장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물을 마신다. 어때요? 내가 물을 마신다. 문법상 맞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내가 칠판을 마신다. 문법상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문법만 맞는다고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도 맞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내용상 탐이란 애가 구매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쓰지 않는다. 결론. 사형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도 두 개예요. 단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 의미상 통하지 않아서 수동태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내용까지 살펴보셔라 라는 거죠. 이게 사형식 수동태예요. 됐죠? 사형식 수동태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죠.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볼게요.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다고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런 다음에 목적, 보어. 이건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김새인 거잖아.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목적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수동태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we call him Jack. 우리는 그를 Jack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보는 거니까 누가 앞으로 와야 돼요? 누가? Jack이라는 여성, 미안해요. him이라는 여성만 앞으로 와야 되지 Jack이 앞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목적 보어니까. 이걸 조심하셔라. 다시 수동태는 뭐다? 역지사지다. 역지사지는 뭐다? 목적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바꿔보니까 he가 앞으로 오세요. he. 시제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현재 시제 is cold. He is cold Jack. 한 다음에 he calls Jack 하고 나서 by us 이라고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이 정도예요. 오케이? 그럼 끝입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이야기. 오형식의 수동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오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 보호라 그랬죠. 목적 보호 자리에 나오는 게 뭐뭐 있죠?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그리고 꼭 아셔야 돼요. 오형식에 꼭 나오는 거. 목적 보호에 나오는 거. 이놈들 복습을 안 했네. 목적 보호 자리에 뭐 나와요? 명사 나오죠. 형용사 나오죠. 또 그러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보호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나온다 그랬죠. 그 투부정사를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원형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투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로 바꾼다. 써줄게. 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 투부정사라는 것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원형 부정사로 바꿀 수 있더라 라고 했었죠. 근데 아무 때나 막 바꾸는 건 아니라고 했죠. 막 바꾸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가 그렇지. 그리고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두 가지였잖아 조건이. 첫 번째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그렇지.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관계.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투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로 바꾸는 거다라고 말했잖아. 잠깐 다시 써줄게요. 투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로 바꾸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지각동사 그리고 사역동사라는 조건과 그것과 두 번째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어떤 관계? 능동 관계여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투부정사를 원형부정사로 바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투부정사를 원형부정사로 바꿀 때 조건이 있잖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말해보죠. 그럼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조건 충족이 되면 투를 원형부정사로 바꾸는 거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않으면 어떻게 해?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원형부정사가 투부정사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을 들어보죠. 지난번에 들었던 예문인데요. She saw Tom dance. 이 문장 이해되세요? She saw Tom dance. 왜? 이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얘가 지각동사죠. 탐이라는 애가 춤을 추잖아요. 오케이? 이 관계가 능동관계죠. 그래서 뭘 쓴 거라고요? dance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를 썼다고요. 맞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문장. She made Tom dance. 이 문장을 보자고요. 이렇게 문장을 보면 얘는 무슨 동사예요? 얘는 사역동사죠. 그리고 여기 목적어 탐과 dance의 관계를 보니까 얘가 능동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썼다? dance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를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거나 탐이라는 녀석이 뭐다? 목적어잖아. 탐이 목적어니까 이 목적어를 앞으로 당겨볼 수가 있더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수동태라고 한다. 그래서 목적어를 앞에 써볼게요. 탐.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야겠죠. 동사의 형태가 바뀌니까 was seen 이라고 썼죠. 잠깐만. 이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예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게 동사죠. 누가 동사예요? 비동사가 동사예요. 첫 번째 조건이 깨졌네요. 맞아요?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앞에 갔으니까. 목적어 자체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조건도 깨졌네요. 그럼 더 이상 원형 부정사를 쓸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이 원형 부정사가 다시 to dance라는 형태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She made Tom dance. 그녀는 탐이 춤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문장 보니까 수동태를 바꿔볼게. 탐이 앞으로 와야겠죠? 탐. 마찬가지로 동사의 형태를 바꾸죠. was made. was made. 한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가 됐네요. 맞아요? 목적어는 없네요. 맞습니까? 그럼 두 가지의 조건이 다 깨져버렸네. 그럼 더 이상 원형 부정사를 쓸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뭘 써라? 다시 to 부정사로 돌아와라. 그래서 to dance라는 형태를 이렇게 써주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오형식에서 나올 수 있는 수동태 문장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to 부정사가 원형 부정사로. 근데 원형 부정사가 다시 to 부정사로 왔다 갔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충족이 되면 원형 부정사. 조건 충족이 안 되면 뭐 투부정사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요거 상당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요 내용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5형식은 끝이에요. 잘 생각해봐. 근데 우리가 3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5형식의 수동태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기본형 3형식이죠. 3형식의 수동태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제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4형식과 5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3형식의 수동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이게 끝나는 겁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왜 여태까지 봤던 모든 수동태 문장들은 왜 평소문밖에 없죠? 왜 평소문만 수동태를 만들죠? 목적어만 있으면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평소문이 아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타의 수동태죠. 첫 번째로는 꼭 평소문이어야 됩니까? 이게 의문문의 형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로는 의문문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목적어만 있다면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을 수동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눈 떠야 돼. 5초 이상 눈 감으면 자는 거야. 펜 잡고 야, 이 펜 놓고 있는 게 자겠다는 뜻이지. 실컷 잤어 이제 충분히 잤지. 자, 필기 놓친 거 다시 필기하시고. 알겠죠? 예, 그만 자. 자, 됐죠? 의문문을 만들어 보자고요. 의문문. 잠깐만.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의문문 어떻게 만들죠? 우리 규칙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첫 번째. 맞아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라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문장 맨 앞으로. 얘는 문장 맨 앞으로 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주어 동사 있을 때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두 가지야? 비동사라는 것이 있었고 일반 동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비동사는 지가 이동할 수 있었고요. 일반 동사는 지가 이동할 수 없었죠. 그래서 조동사가 대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었어.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Who made the box? 누가 그 상자를 만들었어? 눈 떠야 돼. 필기 놓친 거 하려니까. 자, 다음에 Who made the box? 이거 하나. 됐죠? 또 하나 만들어 봅시다. Did Tom made the box? 야, 누가 만들었어? 탐이 만든 거야? 그럼 하나 더 마지막으로 Why? Why did Tom made the box? 아니, 탐은 그 상자를 왜 만들었대 도대체? 이렇게 세 개를 보자고요. 됐죠? 의문문의 수동태는요. 한 번에 정답을 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일단 수동태를 먼저 만들까요? 수동태 문장으로 먼저 만들어 봅시다. 얘가 동사가 되죠. 오케이? 더 박스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얘를 맨 앞에 쓰세요. 더 박스. 앞에서 쓰시고 목적어 앞으로 왔으니까 동사의 형태를 바꿔야겠죠. 동사의 형태를 바꾸니까 made, was made가 되겠죠. 한 다음에 얘가 주어였잖아. 의문사인가 동시에 주어였으니까 뭘 써라? by, whom 이란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수동태로 잘 바꿨는데 이건 의문문은 아니잖아. 의문문의 어수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의문문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런데 by whom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인 거 아시겠죠? 우리 아까 군동사 덩어리는 덩어리로 취급해서 하나로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얘가 통째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 by whom, by whom 한 다음에 동사가 주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니까 지가 앞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by whom was the box made. 얘가 최종 정답이 되겠죠. By whom was the box made? 되겠죠. 그 상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문장을 쓴 거라고요. 됐죠? 오케이?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만들 수 있죠? 됐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가보죠. 두 번째 보니까 Did Tom make the box? 탐이 그 상자를 만든 거야? 이렇게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여기 있고요. 탐이 상자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목적어 앞으로 알겠죠? 더 박스인데 더가 빠졌네요. made the box. 자, 목적어를 앞으로 당겨 봅시다. the box. 그 상자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의 형태를 바꿉시다. 과거 시입니다. 그래서 was made. 잠깐만 여기 오타네. made는 여기 make라고 써야 되죠. 미안해요. Did Tom make the box라고 써야죠. 자, the box was made. 한 다음에 by Tom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건 수동태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의문문이 아니잖아. 의문문으로 바꿔봐야겠죠. 의문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앞으로 튀어나갈 건 없죠. 뭐만 하면 된다.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was the box 한 다음에 was the box made by Tom 이라고 써주시면 된다고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걸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식대로만 딱 공식대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거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 made입니다. 또 made라고 썼네. make인데 did가 있으니까 미안해요. make 실수를 했네. 자, 얘가 동사죠. make라고요. 목적어 앞으로 알겠죠. 더 박스가 앞으로 오시고요. 그 상자가 시제는 과거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The box was made 한 다음에 by Tom 하고 나서 여기에 Y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죠?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얘를 의문문으로 바꿔봅시다. 의문사가 있죠. Y가 문장 서두로 알겠죠. Y 맨 앞에 쓰시고요. 동사가 주 앞으로 넘어가야겠죠. was 앞으로 가시고요. Why was the box? 한 다음에 made by Tom 이렇게 쓰시면 되더라. Why was the box made by Tom?
도대체 왜 그 상자는 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고요. 됐죠? 의문문의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지만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아, 그냥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다만 너희가 who made box라는 형태를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의문문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나중에도. 됐죠? 그럼 끝입니까? 잠깐만요. 문장의 종류가 평서문이 있었고요, 의문문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 우리 명령문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명령문이라는 것도 수동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목적어만 있다면. 같이 한번 해보죠. 두 번째는 명령문의 수동태예요. 명령문. 그럼 이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도 수동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명령문. 자, 한번 해봅시다. 명령문은요, 외우세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죠. 어떤 문법 하나를 배웠어요. 근데 이 문법을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어. 문법 하나 배워서 한 10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문법을 외우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것. 그냥 의문문에서도 나오고 간접 의문문에서도 나오고 수동태에 대한 의문문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해 두셔야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문법 하나를 외웠어. 하나를 공부했어. 근데 한 문제 풀 수 있어. 그냥 예문을 외우세요. 그게 훨씬 더 쉽잖아. 예문 외워서 그냥 단어만 바꿔 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의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외우면 편해요. 그냥 let it be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let it be. 그냥 let it be라고 하세요. let it be. 됐죠? 무슨 말이냐? 예문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open the door. 야,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이거죠. 이걸 뭘로 바꾸라고요? let it be로 바꾸라고요. 그래서 let. 목적어가 더 도어죠. let the door. be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수동태죠. BPP. 그래서 let the door be opened. be opened라고 써요. 그래서 let it be라고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let the door be opened.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let it be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수동태에 대한 전부예요. 됐죠? 다시 돌아올까요? 자, 정리합시다. 짧게 정리 좀 해보면 결국 수동태는 뭐다? 역지사지. 오늘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목적어. 이 목적어를 가지고 하는 거다. 이 목적어가 한 개 있어. 그럼 목적어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드는 거죠. 대신에 목적어를 앞에 썼으니까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다만 동사의 형태를 바꿀 때 BPP가 되니까 그 비동사 부분에서 뭘? 시제를 담당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두 개일 수 있죠. 그럼 수동태가 두 개겠죠. 근데 또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어가 있네. 목적 보어는 안 돼요. 목적어 가지고만 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목적어만 가지고 있다면 얘가 의문문이건 명령문이건 상관없다. 다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다. 됐습니까? 이게 수동태예요. 됐죠? 질문이요. 여기까지.